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여기도 이슈인데요. 네.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라 이슈, 그죠? 네, 저도 충청인. 네, 그렇습니까? 충청인들이 네. 이제 야심한 시간에 원고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주요 뉴스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번 그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워낙 시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놓치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어떤 또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뉴스인데 그러니까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는데 그 부분들 JB타임즈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이슈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정은정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새로운 코너를 합류를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JB 말씀처럼 사소한 이슈는 없죠. 예, 그래서 저도 차분하게 예, 야심한 시간에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예, 코로나19 자가격리 당신의 휴가에서 뽑아 쓰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장 내에서 무급 휴직과 연차 소진을 강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굉장히 많은 그 고충 신고들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이제 다 이렇게 돌리고 있고 생활비, 이제 생활지원비마저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쿠팡에서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확진된 직원들한테 유급휴가 5일을 이렇게 그 보장을 했었거든요. 유급으로. 네, 근데 이제는 무급으로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이후로는 그동안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도 유급 휴가를 주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쿠팡 같은 이런 물류 회사들은 주로 이제 물류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즉 직장 내 감염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류로 큰 회사가 물류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일종의 병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병가가 무급인가 유급인가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일단 그 기본 원칙은 무급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업에 네. 유급 휴가를 주면 지원해 줄게. 네. 해갖고 이제 지원금을 줘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이 좀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끊어버리니까 그래? 그럼 니네 지금부터 무급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쿠팡 같은 대기업도.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등하지 않은 거죠. 정규직이어야 되고 대기업이어야 되고 공공기관이면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오히려 이제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의료 현장이나 그리고 이런 그 현장들에서는 직장인들끼리가 집하고 내가 직장 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걸렸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또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지금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있는 데가 더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요. 예, 건설안전특별법 1호는 될 수 없었던 건설사들 지금 돌아서서 씩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광주 화정동의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예, 고용노동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즉 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아예 알아서 그러면 이 건안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는 방안으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 건안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이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게 되면 조금 건설 그 현장의 특징들이 뭉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후퇴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선집중에서도 인터뷰가 한 번 있었고 저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견건설사에서 지난 12월 연말에 어쩔 수 없이 1호만 되지 말자.
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건설 현장을 그냥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 예, 그래서 지금 3표 산업이 오히려 이제 1호가 된 그런 사안들이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안전보건이나 보건관리직에 대해서 정규직도 뽑고 그리고 강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 역행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한 장면이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네네. 정경련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아주 강한 네. 불만을 표명한 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또 관심사였는데 네. 당장 지금 정부가 벌써 이렇게 모두 전환을 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 짧게 좀 전해주시면. 예, 치킨값 3만 원 시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그 BBQ가 2위 프랜차이즈 기업이거든요. 예. 윤홍근 회장이 치킨 지금 2만 원도 안 된다, 3만 원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삼겹살보다 돼지 1kg보다 그 닭도 1kg 한 마리인데 왜 그러냐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6개월 키워야 되고요, 사료도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다만 여기서 지금 식용유 값이 들썩됩니다. 여기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가 있는데요. 닭은 튀겨야 되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가 국화할 정도로 이 해바라기 씨유랑 카놀라유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식용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팜유 주요 생산국이 인도네시아도 식용유, 그러니까 즉 팜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막 취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치킨값 평화도 지켜지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삼겹살과의 무게 비교 때문에 치킨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용유값 인상 때문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밀가루 주요 공급지인데 당연히 튀김가루에 밀가루가 핵심 원료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치킨값이 지켜질지 좀 오늘의 전망이 어둡네요. 결론은 이래저래 전쟁 반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